안녕하세요. 아이드 터치 유튜브 강사 김정원입니다. 오늘은 토탈북에 있는 212페이지 샤트 남자 눈썹 연구라고 적혀 있는 페이지입니다. 남자 눈썹을 더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알고 보면 여자 눈썹보다 훨씬 더 쉽다라는 거죠. 왜냐면 남자 눈썹은 여자 눈썹처럼 좀 세밀한 곡선 부분이 그렇게 별로 많지 않아서 오히려 직선으로 표현되는 게 눈으로 봤을 때 더 정확도가 높기 때문에 직선 표현이 많은 남자 눈썹이 훨씬 더 좀 편리합니다. 그리고 좀 더 수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 간혹 골격 때문에 너무 디자인이 아무리 내가 직선으로 표현을 하더라도 떴을 때 근육 변화로 인한 곡선 형태로 만들어졌을 땐 그럴 때는 좀 난감한 부분도 없잖아 있죠. 근데 그런 부분 또한 디자인을 연습함으로 인해서 보충해 나가고 또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은 남자 눈썹 디자인 그리고 엠보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12페이지부터 215페이지까지 전체 남자 눈썹 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215페이지에 있는 남자 눈썹 디자인부터 설명을 좀 드릴게요. 보통 평균적으로 다시 얘기하자면 남자 눈썹 디자인 일자 눈썹 디자인에 초점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여자 눈썹보다는 1에서 2mm 정도 두껍고 또한 길이감도 깁니다. 많이 길 때는 정말 뭐 3mm에서 5mm까지도 머리 크기, 얼굴 크기, 눈썹의 전체 너비에 따라서 여자 눈썹보다 훨씬 더 길 수도 있습니다. 너비가 길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거의 둥근 눈썹보다는 직선의 직각의 눈썹이 남자 눈썹에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여자 눈썹, 남자 눈썹이 좀 별게 다른 게 없이 디자인도 그냥 곡선으로 잡기도 하고 있는 눈썹에서 조금 더 숨만 많아 보이는 자연 눈썹, 정말 자연 눈썹 중에서도 더 자연스럽게 만드는 남자 눈썹도 선호를 하기 때문에 디자인에 대한 이렇다 저렇다라는 걸 딱딱 잘라서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기본적인 눈썹에 있어서 어떤 게 있는지는 제가 알고 안 다음에 그 사람에게, 그 모델분에게 맞는 눈썹을 체킹해서 초이스를 해주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런 일자 눈썹이 완벽하게 어울리는 사람도요, 내가 원하는 눈썹이 올라가는 일자 눈썹이야 라고 얘기한다면 이 눈썹에 맞춰줘야 되는 게 맞지만 눈썹 모가 거의 다 아래쪽으로 떨어져 있는데 위쪽 손으로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에 억지를 부리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 분들에게는 디자인을 한 다음 모를 계속 밀어줘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하실 수 있는지 그에 따른 경우에 따라서 먼저 해답을 듣고 그런 다음에 디자인을 해주시는 게 맞습니다. 고객에게 무조건 끌려서 하시는 건 특히 남자 눈썹 같은 경우는 이후에 관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요. 한 달만 지나더라도 수북히 다시 일자의 형태로 모가 나기 때문에 올라간 일자 눈썹을 했을 경우는 한 달 뒤에 리터치를 할 때 좀 당황스러워지는 경우들이 많단 말이죠. 특히 남자 눈썹은 있는 모에서, 있는 디자인에서 최대한 보완하고 이후 시간이 지나더라도 어색하지 않고 디자인을 어딜 부분을 많이 수정하고 깎고 떨어뜨려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많지 않아야만이 눈썹 반영구를 한 거에 있어서 편리성조차도 어느 정도 지속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각각 제가 3가지 종류를 이렇게 나열해 놨는데요. 첫 번째는 여자 눈썹에도 있는 일자 눈썹, 그리고 올라가는 일자 눈썹, 그리고 여자 눈썹이 잘 하지 않는 사다리꼴 형태의 눈썹인데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런 눈썹 가지신 분들이 그렇게 지금 현재 많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누구나 다 얘기하는 연예인 눈썹 중에서 그 송땡땡 눈썹, 그죠?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분들의 연예인 눈썹도 송충이 눈썹이라고 해서 사다리꼴 눈썹의 형태를 디자인을 합니다.
근데 잘 어울리시는 분들은 굉장히 개성도 강하고 또 남자다워 보이고 그렇죠. 근데 억지로 모두 없고 이런 눈썹을 하고 싶다고 해서 그냥 무턱대고 하다 보면은 눈썹 모가 없는 상태에서 빈자리에다가 다 형태식으로 다 메우다 보면은 시간이 지남으로 인해서 어색함은 없잖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잘 생각하시고 디자인 설정을 잘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제가 디자인에 있어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잠깐 설명하고 실전 연습으로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디자인북에 이런 형태의 얼굴 형태가 있어요. 네, 제가 디자인한 거 디자인북 이 책에 보시면 이 책이 아니라 그냥 연습북이에요. 연습북에 보시면 맨 앞장에 그냥 하나 정도씩 일자 눈썹이면 일자 눈썹 얼굴이 하나씩 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줄이고요. 여기다 이제 연습하시면 돼요. 근데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제가 복사본을 가져온 거고요. 여자 눈썹의 특징은 앞쪽보다 뒤쪽이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의 디자인을 잡을 수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맞는 거니까. 그리고 일자 눈썹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언더 부분이 일자여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리고 올라간 일자 눈썹은 언더 부분이 갈수록 올라간 일자 눈썹이 맞고, 각진 눈썹은 언더 부분이 각져야지 각진 눈썹이 맞다라는 거. 디자인의 명칭에 알맞게 붙여놓은 이름입니다. 일자, 올라간 일자, 각진. 근데 남자 눈썹은 각진 눈썹이 유일하게 없습니다. 디자인 북을 보면은 일자, 올라간 일자, 각진 눈썹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남자 눈썹은 두 가지만 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둥근 눈썹도 없고 아치형 눈썹도 없습니다. 그러면 일자 눈썹에 있어서 여자는 앞쪽보다 갈수록 얇아진다. 심지어 얇아지지 않더라도 뒷부분에 사선을 긋고 각진 이 각만 곡선을 굴리더라도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의 눈썹이 자연스럽게 되지만 남자 같은 경우는요. 일자를 하고 그대로 사선으로 세워서 내리게 되더라도 어떤 형태가 되냐면 언더 부분이 일자. 제가 조금 더 진하게 보여드리려고 볼펜을 썼습니다. 그리고 사다리꼴 형태의 눈썹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일자, 올라간 일자로 빼고 여기에서 커팅, 사선 커팅을 한 다음 특징은 여자 눈썹보다는 산에서 내려오는 각도가 경사가 여자 눈썹보다는 격하게 경사가 진다. 여자 눈썹은 완만하게 경사가 지어요. 그리고 곡선 부분을 돌리겠죠.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끔 윗선을 경사를 많이 짙게는 하지 않지만 사다리꼴 형태 같은 경우는 언더보다는 경사가 각도가 더 많이 올라가고서 사선적인 뒷꼬리 부분도 경사가 격하게 경사가 되겠죠. 자, 그런 다음 여기에 곡선을 짧게 가게 곡선을 짧게 주셔도 됩니다. 심지어는 곡선 안 하셔도 돼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각진 그대로 시술을 하셔도 남자 눈썹이 사다리꼴 형태라면은 어울리는 눈썹이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여자 눈썹보다 세밀하게 곡선을 올려야 되고 살짝씩 아랫부분을 올려야 되고 곡선 부분을 굴려야 되는 부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여자 눈썹보다 남자 눈썹이 더 간단하고 쉽더란 얘기죠. 그리고 일자 눈썹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자 눈썹도요. 그럼 나 사다리꼴 형태의 눈썹이 이분한테, 이 모델한테 전혀 어울리지 않아. 그냥 제일 완만한 일자 눈썹의 형태를 하겠습니다. 여자 눈썹 같은 경우는 또다시 얘기하지만
앞쪽보다 뒤쪽으로 갈수록 폭이 좁아지는 게 맞는 거죠. 근데 남자 눈썹은 언더 부분이나 위쪽 눈썹이나 여자 눈썹보다 더 두껍거나 얇은 건 얼굴 형태나 이마나 전체 얼굴의 크기에 따라서 여자 눈썹보다 2, 3mm가 더 넓을 수도 있는 거고 1mm가 더 넓을 수도 있는 거지만, 다른 거는요, 여자 눈썹은 평을 지어서 윗눈썹, 아랫눈썹 이 폭이 같게 하면 괜히 둔해 보일 수 있고 여성스럽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남자 눈썹처럼 위아래를 완전하게 폭을 같게 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네, 그러고 남자 눈썹은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여자 눈썹 같은 경우는 언더선을 완전하게 일자로 하더라도 밑선의 부분을 살짝 1mm나 2mm를 올려주는 디자인 설정 방법이 있는데, 그것 또한 언더 부분이 시술 끝에 시술을 다 하고 나서 디자인 전체를 보면은 언더 부분이 배가 부른 것처럼 볼록 튀어나오는 현상을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남자 눈썹은 일자를 그대로 표현을 하고요, 그대로 디자인을 하고 선을 넣을 때 너무 완벽하게 언더선을 다 채워서 엠보를 넣더라도 밀도감을 너무 과하게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언더를 1mm나 2mm처럼 여자 눈썹 디자인처럼 올리지 않으셔도 돼요. 여자분들은 1mm 정도로 올리고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그라데이션 때문이라도 언더 부분을 좀 깔끔하게 채워주고 화장한 눈썹처럼 보이기 위해서 언더 부분을 좀 더 명도감을 채워주잖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언더가 처져 보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남자 눈썹은 위에서부터 밑으로 엠보를 당기더라도 밑에를 채우면서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디자인 설정을 할 때 1mm, 2mm를 여자 눈썹처럼 올리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폭이라 얘기해야 되죠. 폭이 똑같고 3 부분에 있어서 사선으로 잘라주고, 여자 눈썹보다 남자 눈썹이 경사가 격하게 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전체의 넓이도 길이도 전체의 길이도 여자 눈썹보다는 길 수 있겠죠. 남자라고 해서 얼굴이 뭐 큰 사람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여자보다 더 작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여자보다 더 작은데 눈썹만 더 이렇게 넓이가 더 넓고 모가 많이 형성이 많이 돼 있고 발달이 많이 되신 분들도 있으니까 남자 눈썹이 여자 얼굴보다 작지만 눈썹은 또 커질 수도 있는 거고, 그거야 지금 이 디자인 안에서 완벽하게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데, 디자인에 있어서는 남자 눈썹이 여자 눈썹보다 뒷꼬리의 각이 경사가 기울기가 더 많이 진다라는 거에 유념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 다음 똑같아요. 여기서 했던 사다리꼴 형태의 디자인하고 같이 윗산의 경사를 곡선화 시켜도 되고 아니면 그대로 각으로 표현하셔도 됩니다. 이건 일자 눈썹이고요. 올라간 일자 눈썹은 이 형태에 있어서 언더 부분이 올라간 각도로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올라가 있으면 솔직히 싸나워 보일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한 폭은 같다라고 보시면 되고, 경사는 급격하게 졌다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에 대한 각에 있어서 완만한 굴림은 너무 많이 주시는 건 좀 피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경사가 많이 지면 질수록 곡선을 많이 주면요, 뒷부분이 되게 멍청해 보일 수 있어요. 남자 눈썹은 그냥 간단하게 굴리시거나 아니면 굴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엠보를 넣더라도 엠보의 밀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니까, 그죠?
많이 들어가도 괜히 어색해 보이는 것보다 첫 번째 시술이 좀 자연스러워 보이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좀 더 모가 보충이 되면서 더 짙어 보이고 나만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2, 3차를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부분에 있어서 채워지면 되는 거지. 첫 번째부터 꽉꽉 메워서 하는 것보다는 너무 수치 없다. 그러면 살짝의 수지를 넣거나 해서 전체의 오른쪽 왼쪽에 톤을 맞추는 거는 괜찮지만 너무 많은 콤보를 이용해서 전체를 여자처럼 메워주는 거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얘기해 놓은 것이 바로 215페이지의 샤트 남자 눈썹 디자인입니다. 디자인을 그릴 땐 남자는 굉장히 쉽다라는 거. 일자는 똑같은 폭에서 경사 내리고 일자 눈썹. 올라가는 일자는 일자 눈썹을 그대로 언더 부분을 올렸다 생각하시면 같은 디자인. 그리고 사다리꼴 형태의 눈썹은 앞보다 뒤가 훨씬 더 폭이 넓다라는 거. 뒤의 각은 똑같다. 내려지는 사선, 각. 그리고 전체 모서리를 굴리는 건 너무 많이 굴리지 마라 라는 거에 쉽게 남자 눈썹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214페이지에 제가 개념을 조금 해놓은 건 뭐냐면 남자 눈썹은 여자 눈썹보다 전체에 2.3mm 두껍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요. 어떤 사람들은 무조건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무조건이라 보시면 안 되고 책에서는 이 정도의 평균을 얘기를 한 거지만 여자 눈썹에서 남자 눈썹 차이는요. 1mm에서 2.4m, 2.5m 정도가 폭이 되게 분포도가 넓을 수밖에 없어요. 눈썹에서 1mm, 2mm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여자 눈썹을 남자 눈썹처럼 하는 사람도 있고 남자 눈썹을 여자 눈썹처럼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다라는 건 아니고 평균 이 정도, 그리고 이렇게 두껍게도 남자 눈썹이 여자 눈썹보다는 평균적으로 두껍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디자인 또한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그죠? 그리고 남자 눈썹이 여자 눈썹보다 길다. 그렇겠죠, 당연히. 왜냐면 폭이 그만큼 넓어지면 길이조차도 길어져야지 균형감 있는 눈썹이 되는 거고, 아무리 남자 전체 얼굴이 작고 이마의 폭이 작고 전체적으로 작게 생겼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눈썹이 여자의 눈썹보다는 대체적으로 모가 많고 발달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의 길이감 또한 폭이 넓어짐으로 인해서 길이감도 길어진다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남자 눈썹은 여자 눈썹보다 꼬리와 기울기가 급격하게 기운다. 맞아요. 엠보를 할 때도요. 완만한 엠보가 아니라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시술이 들어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디자인 자체부터가 처음부터 급격하게 내려가는 거니까 당연히 그럴 수 있습니다. 다시 앞쪽으로 제가 가서 이제부터는 제가 실전을 한번 해보면서 1구간, 2구간 얘기를 잡아가면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엠보조차도 사실은 남자 눈썹이 훨씬 더 쉽습니다. 여자보다는. 해보신 분들은 어떤 분들은 남자 눈썹 너무 난해한데 심지어 남자 눈썹이 여자 눈썹보다 더 비싼 경우들도 허다하게 많은 게 왜 그렇게 문화가 잡혔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다 남자 눈썹이 조금 더 비싸요. 근데 제가 해본 결과는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남자들이 술, 담배를 많이 펴서 시술하기에 피부가 적합하지 않더라, 대체적으로 어렵더라라는 것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서 더더욱더 남자 눈썹은 처음부터 여자 눈썹처럼 꼼꼼하게 다 잡아서 완성도를 너무 많이 줘서 시술하는 것은 오히려 데미지를 더 많이 입을 수 있고, 그리고 다음번에 시술을 할 때 보충을 하면 되는데 오늘 완벽하게 해놓은 게 더 어색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자 눈썹하고 좀 다르게 해야 되고 더 간편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전체 완성을 완벽하게 시킨다는 생각으로 하지 않으시는 게 오히려 다음 2, 3차, 차라리 2차에서 3차 한 번 더 늘리더라도, 횟수를 늘리더라도 어느 정도 색이 잘 들어갔는지, 라인이 잘 남았는지, 퍼졌는지 빠졌는지를 파악하고 색이 그대로
남아있는지 아니면 색이 전환이 됐는지를 파악을 한 다음 2, 3차를 넘어가는 것이 제일 현명합니다. 네. 특히 남자분들은요, 좀 젊으신 분들은 피지 분비량이라든지 아무래도 유분기가 좀 많은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왠지 여자분들보다 좀 관리가 소홀할 수는 있어요. 다 그렇지는 않아요. 또 오히려 남자분들이 더 관리 잘하고 신경 쓰시는 분들도 요즘 꽤 많이 늘었고, 반영구에 대한 남자들의 문화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리고 수준이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요즘은 또 다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남자분들이 훨씬 더 깨끗하신 분들도 있고 관리 잘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여자보다 남자가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색이 잘 빠지거나 아니면 색 변화가 일어나거나 만족하지 못하는 눈썹으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차 시술하고 2차를 딱 보게 되면은, 근데 이제 설명을 해드리고 미리 해드리고 하는 것도 좋지만 당연히 해드려야 되는 건데, 반드시 2차, 3차 한 번 더 늘리더라도 3터치를 하더라도 남자분들은 간격을 두고서 색에 대한, 라인에 대한 현상들을 살펴본 다음 리터치를 잡는 것이 현명하다라는 얘기죠. 항상 알겠지만 들어가는 것보다 이게 맞지 않아서 빼는 게 더 힘들다라는 거죠. 색이 붉게 남아서, 잔색이 남아있어서 붉은 거는 또 레이저를 빼야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중화를 시켜야 되는 그런 또 이후에 보충해야 되고 이걸 수습해야 되는 점이 오히려 더 번거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뭐 50컬 들어갈 걸 한 25컬로 줄이고, 그분이 귀찮더라도 2차, 3차 때 보충해서 더 자연스러운 눈썹을 만들 수 있게, 그리고 본인의 입으로 나 여기를 좀 더 채워줬으면 좋겠어요. 점점점 본인의 얼굴이 익숙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적응이 되는 상황들을 두세 달 겪어가면서 남자 눈썹을 해주는 게 컴플레인을 최소화하고 없애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제가 오늘 이론적인 거를 이만큼 하고요. 실기를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제가 고무판을 하나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거 처음 보시는 분들 계시죠? 예, 왜냐면 어제 출시가 된 거고요. 우리나라 재료 업계에서 제일 크게 하시는 분 재료상에서 제가 어제 인터뷰를 한 뒤에 얻어온 겁니다.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꺼내봤고요. 그 다음에 눈썹자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데 눈썹자도 거기에 진열이 돼 있습니다. 제가 가격은 들었지만 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은데, 문의 주시는 분들은 제가 가격을 알아서 어디로 가셔서 사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 지금 어제 인터뷰한 내용들을 올려놨으니까요. 찾아서 보시면 아마 아이비드 터치 치시면 그 제일 상단에 떠 있을 겁니다. 거기서 보시고 재료 설정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구독, 좋아요도 꼭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그러면 한번 디자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소재가 뭐냐면 하이드로겔입니다. 그러니까 팩을 조금 아시는 분들은 하이드로겔이 굉장히 좋은 건 줄 아시죠? 네, 피부에 보습도 되고 진정시키면서 뭔가 촉촉하게 만드는 물질들이 이 안에 가득 들어가 있는 거죠. 좋은 건 다 들어가고 굉장히 뭔가 콜라겐 같은 느낌? 촉촉한 느낌? 뒷면이 그래요. 여기가 접착력이 있으면서도 피부 시술의 느낌이 비슷하게 느낄 수 있도록 이렇게 소재를 만드신 것 같아요. 굉장히 신박한 아이템이죠. 이거 보고 야, 이걸로 연습하면 피부 느낌을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오늘 이걸 꺼내봤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그냥 마네킹이 있으면 마네킹에다가 이렇게 붙여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제 붙여서 제가 고무판 좀, 여기가 좁으니까, 좁잖아요, 그죠? 좁으니까 가루를 좀 붙여볼게요. 자, 이렇게. 그래도 좁아도 한번 여기다 한번 붙여볼까요? 네, 이마
눈썹 있죠? 이 눈썹을 기준으로 해서 여기 눈썹을 기준 어디로 할까요? 여기로 할까요? 네, 이 눈썹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네, 이 눈썹을 기준으로 해서 부착을 시킵니다. 와, 어느 정도 밑에가 이렇게 비치죠? 진짜 콜라겐 같다니까요. 그리고 이 피부 느낌 같은 느낌? 그러니까 좋은 피부를 만지는 느낌, 뭔가 깊이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네, 그리고 여기에는 피부라고 생각하고 가운데 디자인 설정하고, 네, 그리고 중앙을 먼저 맞춥니다. 중앙 맞추고 전체 두께 윗선 아랫선 남자 눈썹이죠. 자, 내가 원하는 디자인 간 대로 연습하신 대로 넣고 체크 한 다음 전체의 위치 보고 여기에다가 눈썹자. 제가 눈썹자를 사실은 제가 잘 쓰지는 않아요. 왜냐면 눈썹자가 이렇게 손에 익는 그런 시절에 배운 게 아니라서. 근데 눈썹자 꽤 많이 찾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네, 위치 만들었으면 윗선 중앙 만들고 야, 신기한데요. 자, 이렇게 붙여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디자인 딱 맞췄네요, 거의. 그리고 올라간 일자 눈썹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너무 올리지 말게요. 적당히 올려서 길이감이 조금 짧은 것 같아갖고 올려서 두께를 살짝 내릴게요. 남자 눈썹이니까 두께 내리고 똑같이 올라간 눈썹의 경사 그대로 꺾을게요. 고무판이 지금 여기까지거든요. 너무 크게 하지 않고 적당한 크기로 하겠습니다. 왜냐면 피부에 붙일 때는 이렇게 곡선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자, 이거는 곡선이 아니라 지금 평면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해서 잡겠습니다. 자, 양쪽 똑같이 여기서 눈금이 보이니까 굉장히 편안하긴 하네요. 그냥 자대로만 딱 하면 왠지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를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저도 앞으로 자를 좀 활용을 해볼까 합니다. 습관 들이면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자, 전체 사선 내려갔던 각. 자, B쪽 빨간 여기 위치 내립니다. 편하긴 하네요. 좋네요. 위치 잡고 여기 이래서 자들을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아니 이거 확인을 하는 건 굉장히 좋을 거라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디자인을 딱 했는데 사람마다 이 골격이 오른쪽 왼쪽이 다 다르잖아요. 폭도 다르고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 눈썹에 있어서는 골격적인 부분에서는 왼쪽 오른쪽이 다 다를지 몰라도 확인을 하는 거, 그러니까 디자인을 하고 나서 양쪽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기울기 차이라든지 아니면은 센치 차이라든지 미리 차이라든지 꼬리의 뭐 기울기 차이라든지 이런 거는 정말 세밀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좋을 것 같습니다. 손에 익지 않으신 분들은 자가 굉장히 불편한데 저도 이렇게 자를 많이 쓰는 편은 아니거든요, 진짜. 근데 써보니까 기초하시는 분들은 정말 필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네요. 어디가 틀렸는지, 좀 더 올려야 될지 막 이런 게 눈에 보이네요. 그리고 남자 눈썹은 이 중앙이 조금 좁을 수 있으니까 넓이를 고무판이 지금 좁잖아요. 그죠? 넓이를
여기까지는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3cm. 손가락 2마디. 그죠? 여자 눈썹도 이 정도는 주는데 남자 눈썹은 특히나 더 잘 주셔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고무판의 폭이 좁기 때문에 시연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자를 띄게요. 자를 띄고 이건 일회성이죠. 한번 쓰고 접착력이 없어지면 버려야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한 묶음 저도 100개를 샀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이거는 제가 파는 게 아니고요. 그 재료상에서 어제 제가 그 PBS 황 대표님과 인터뷰를 하면서 그 재료상 1층 지하 1층에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이렇게 10장이 들어있네요. 10장. 여기 있네요. 판매가 15,000원. 이거는 제가 어제 하나를 황 대표님 쓰셔갖고 제가 그냥 받아온 거고요. 선물 받은 거고 이거는 제가 구매해서 온 겁니다. 네. 근데 좋은 것 같아요. 연습하기에. 네, 이 상태에서 엠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엠보 니들은 17P입니다. 17P. 색소는 다크 브라운입니다. 저도 지금 어제 나온 제품이라서 이 실리콘 하이드로 팩 그 눈썹 연습할 수 있는 이 콜라겐 팩이 어제 나온 거라서 저도 연습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어떨지 저도 굉장히 궁금하고 긴장도 되네요.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거. 그래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른쪽부터. 느낌이 좀 궁금하네요. 우와! 소리. 뭐지? 소리가요. 피부, 정말 피부 긁는 느낌인데. 피부 긁는 느낌인데, 이거? 대박이다, 이거. 대박인데요? 와. 진짜 피부 긁는 느낌이에요. 피부라 그러면 제가 텐션 잡고 하겠죠, 당연히. 그죠? 텐션 잡고 하는데 지금 안 보이니까. 와. 소리 들리시죠? 아니, 이 정도 거라는 생각은 안 했는데, 와, 소리가 정말 피부에 닿아서, 아시잖아요. 느낌 딱 오는 그 정도의 느낌. 피부가 정말, 최적화가 잘 되어 있는, 딱 들어가면, 시술 들어가면 느낌 딱 알잖아요. 그런 느낌이에요. 신기한데요? 대박 상품 되실 것 같은데? 제 제품은 아니지만, 꼭 지금 기초 연습하시는 분들은 써보시라고 하고 싶고요. 이거 고무판에다가 하시지 마시고, 직접 모델 피부에 대고 연습하시는 것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깊이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당연히 상처가 많이 생길 거고, 근데 이건 연습하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와. 소리 들리시죠? 대박 재밌다 이거. 저도 이거 어제 얻어온 거라서 어제 출시가 된 제품이래요. 그래서 얻어온 거라서 오늘 이 방송 이걸 써봐야겠다. 어떨결에 선물을 하나 받았거든요. 써봐야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설마 뭐 이 정도겠어? 이런 생각은 안 했거든요. 이게 소리가 그리고 이 긁는 느낌이요.
정말 연구를 많이 하시고 만드신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끝부분을 여자 눈썹처럼 너무 완벽하게 딱 떨어지게 막 여기다 다 메꾸려고 하시지 마시라고. 남자 눈썹은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어요. 특히 뭐가 어느 정도 적절하게 뭐 있으면 조금만 하셔도 굉장히 완성도 있고 뭐가 많아 보이는 효과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막 뒤 이 언더 부분을 막 채우려고 하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되게 신기한 느낌이네요. 와, 아니 진짜 이걸 한번 띄워서 한번 보여드릴까? 뒤를 한번 볼게요. 피부에 붙여도 될 만한 게 뭐냐면 여기는 정말 그 피하 지방 들어가기 직전 그런 느낌이에요. 여기가 진짜 지방층 같아. 피하 지방층 같아. 예. 이게 표피, 진피, 피하 지방까지 내려가는 피부층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만지면 여기가 요돌요돌하니 뒷부분은 뭔가 느낌이 있어요. 만지면. 뭐 그런 생각으로 만지니까 좀 정말 느낌도 굉장히 좀 야릇한데 이 뜯어볼까요? 여기 이렇게 끈적끈적한 뭔가가 있어요. 이게 이제 얼굴에 붙이면 피부도 좋아지고 시원해지면서 연습도 같이 할 수 있고 고객에게 쓰셔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눈썹 하고 나서 이렇게 진정 효과도 있을 것 같아요. 붙여놓으면.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거 보면요. 깊이 조절감에 정말 연습하기 좋은 것 같아요. 이거는 닦아질까요? 제가 오일로 한번 닦아볼까요? 기초 연습하시는 분들은 마네킹에다가 붙여놓고 연습하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얼굴 크기에 적절하게 나온다면 한 요 정도 더 나올 것 같거든요. 근데 인당 부분이 조금 더 넓어질 거고 폭이 넓어질 거고 그리고 이제 요 정도 더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럼 딱 적절한 사이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 한쪽 더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에 이렇게 하면 잘 안 보이죠? 네. 소리가 신기하네요. 소리가 신기해. 재미 붙을 것 같아요. 반영을 연습할 때 재밌으면 왜 날 새는지 모르고 계속 하잖아요. 그럴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 네, 색소가 좀 굳었거든요. 살짝 굳긴 했는데 연습하기엔 나쁘지 않아요. 살짝 이게 굳으니까 밀리는 느낌은 있는데 솔루션 조금 넣으면서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깔아주고 각도 세워주고 옆에서 이렇게 치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옆으로도 연습하기 좋을 것 같아요. 뭐 위에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위에서 하려면 옆으로 완전 의자가 턴에서 와서 여기서 잡겠죠. 그죠? 언더 부분 너무 많이 들어가지 말고 자연스럽게. 일단 저는 마음에 들어요. 텐션 준다 생각하고 텐션도 살짝 텐션이 살짝 가야